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서 데이터 디자인 제 8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다각형 그리기를 좀 더 시각화해서 좀 더 입체화하는 이런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다각형이죠. 다각형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 다이어그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기라는 메뉴가 있죠. 보기라는 메뉴에 보면 이제 격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격자가 생기죠. 격자라는 것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도형이나 도표라든지 그런 거를 그릴 때 정확하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안이라고 하면 되죠. 바둑칼처럼. 그럼 격자에서 보시면 격자 설정이 있죠. 설정을 클릭하시면 우리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격자도 있죠. 점점점. 그거보다는 이제 도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격자 설정에서 보시면 이제 격자 방식이 있죠. 격자에서 격자의 위치는 글 뒤 앞에 기본값은 이제 글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자 방식 중에서 자석효과나 격자에만 붙이기 이 두 개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자 기준은 쪽으로 돼도 되고 아니면 종이면 좀 격자가 늘어나겠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종이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종이 밖으로 나가는 격자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쪽 문단 내에서 격자를 이렇게 그리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해서 여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레이아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격자의 가로 세로 간격 간격을 4로 주시면 간격이 좀 가늘어지죠. 그 대신 좀 정교한 이런 다이어그램을 좀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격자 방식에서는 자석효과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의 범위 같은 경우 우리가 4mm로 했지만 2mm 중간 정도에서 좌석의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그리는데 훨씬 더 정밀한 그리기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한번 지금 이 부분 있죠. 저희가 육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서 그 다음에 다각형으로 갑니다. 다각형은 여기다 긋고 그 다음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대로 저는 한 3칸 정도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표준 다각형이 하나 그려지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서 글자 모양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시면 다각형이 있죠. 도형한 글자 넣기 해서 이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그리기 이미 만들어진 것보다는 이 직선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리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서 직선을 통해서 화살표를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직선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섬세함도 좀 필요하죠. 정밀함도 필요하고 좀 차분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이제 각각 하나씩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다각형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hift를 제가 클릭을 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hift를 클릭을 하면 전체 선택을 저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제가 키보드 이동, 키보드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제가 클릭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선으로 가죠. 선에서 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둘 수 있죠. 선의 색깔을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선의 종류 굵기 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선에 이것들을 줄 수 있죠. 선을 마름모로 이렇게 사각형이나 마름모로 이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체 속성에서 이 끝 모양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끝 모양도 해보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죠. 시작. 네. 이렇게 하나가 빠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끝 모양과 시작 모양을 마름모로 하면 이렇게 별표처럼 이런 식의 이제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개체 속성에서 개체 묶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체 묶기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복사를 해서 붙이기를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개체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개체 풀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Shift를 누르고 하나씩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서 다시 개체 묶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됐겠죠. 그럼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역에다 두고 이 부분을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옆에로 가져올 수도 있죠. 컨트롤을 통해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컬러를 도형 윤곽선 컬러를 다른 색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클릭해서 도형 다른 색으로 채우기네요. 윤곽선을 이렇게 다른 색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다 원을 넣어 가지고 이미지를 구현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형 있죠. 도형을 안에다 이렇게 도형을 넣을 때는 Shift를 클릭하고 타원을 넣을 경우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도형으로서 커다랗게 적절하게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다가 다시 이런 글씨를 넣을 수도 있죠.
이 도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형 글씨 넣기,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글씨와 글씨 사이에 그 행간이 너무 클 경우에는 이 부분 한 130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도형 채우기를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톤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해서 도형을 처리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왜 윤곽선을 없게 만들면 이제 컬러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같은 경우도 하얀색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을 다시 복사를 해서 붙이기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도 되죠. 그 다음 미세한 것은 우리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도 하나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저기 화살표 키보드로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놓으시고,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되돌리기로 해서, 뭐가 지금 아까 그 원이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원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다 커서를 두시고, 이 부분도 지금 원 안으로 제가 여기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타원이 기다려진 것, 그 타원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컬러를 도형 채우기를 이 색보다 좀 약한 색이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블루를 좀 약하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을 좀 약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먼저 Shift를 누르고 외곽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안에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개체 묶기를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다가 아이콘이라든 이런 걸 넣어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아이콘 손가락 모양만 4개, 하나, 둘, 셋, 4개, 이 정도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프리픽스.com이라든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 같은 경우는 크기를 하면 보통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미 4개가 들어가 있죠. 줄여 가지고 가져와도 되죠. 3개. 그 다음에 이쪽 바닥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총 아이콘이 격자 같은 경우는 편하죠. 뭐냐면 이미지 사이즈라든 이것들을 정할 때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4개를 다 선택을 해서 개체 속성을 기본을 글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를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놓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잘 안 들어가지죠. 그러면 순서에서 글을 앞으로 한번 처리를 해 봅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지죠. 그러다 보면 개체 속성에 다시 가셔서 여기에서 이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 봅니다. 그래도 아직 안 들어가지죠. 지금 현재 제가 여기다 한번, 여기 옆에 거에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쪽 영향 아르노 제한 이것도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으로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속성을 보시면 순서를 맨 앞으로 내보내야 이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맨 앞으로,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도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 여기다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제 붙죠.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도 복사를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다가 이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붙여서, 지금 이게 튕겨 나갔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속성에서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놔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안 되죠. 그럴 경우에 되돌리기를 해서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자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놔봅니다. 그 다음 그래도 지금 안 돼 있네요. 다시 순서를 맨 앞으로,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이콘들 있죠. 아이콘들도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콘이 들어가 있다면 다시 이 개체 묶기를 다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체를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에다가 제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을 한 단계를 더 예쁘게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개체를 풀 때 보시면 개체 속성에서 글자처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여기서 개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개체 풀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시 개체 풀기. 어떤 거에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럴 때는 다시 되돌리기를 통해서 개체를 푸실 때는 반드시 글자처럼을 제거를 한 다음에 개체 풀기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체 풀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개체는 가능한 한 개체를 조그맣게 모아서 여러 번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도 개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체가 거의 다 풀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간의 사각형 원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가 됐죠. 이 부분. 그럼 글씨를 없애고 여기다 원에다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그러면 이거가 테두리가 들어가려면 도형 채우기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도형 윤곽선을 좀 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색으로 이 정도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도형이 23.98이죠. 그러면 한 22 정도로 해볼까요? 양쪽을 다 가로 세로. 그럼 이거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러면 이것과 이 두 개를 일치시키는 방법, 맞춤으로 가서 가운데를 서로 위치가 맞췄죠. 그 다음에 맞춤으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 원 안으로 이 라인이 들어가지죠. 그 대신 이제 이 라인도 예를 들어서
더 세련되게 하려면 흰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도형의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굵죠. 그러면 도형의 굵기를 0.3 정도.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어떤 그 틀이 마련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그 개체 속성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순서를 맨 앞으로 그 다음에 다시 보문가에 배치해서 글 앞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개체 속성을 영역안으로 제한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마 이것 때문에 여기가 안 눌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놓고 다시 여기서 하나 설정을 안 했죠. 본문처럼 글 앞으로 다시 순서를 맨 앞으로 그 다음에 글씨 포인트가 여기에 비해서 조금 크죠. 그럴 때는 8포인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만들어 놓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아까 맞춤처럼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춘 것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 가지고 붙이기를 해서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맞출 때 중간에 맞추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추고 맞춰졌죠. 그 다음에 이 정도에다 저희가 하나를 빼놨죠. 이것과 이거 Shift를 누르시고 그 드래그해서 맞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드래그해서는 거의 못 맞추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이렇게 저희가 하나를 빼놨는데 네, 그러면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붙이기를 하고 이것과 이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중간에 맞추고 이렇게 맞추어서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까보다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개체 묶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과 밖에 내부의 원 밖의 원 내부의 원 밖의 원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개체 묶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안에 있죠. 내부 외부 그 다음에 이미지 내부 외부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지금 되어 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개체 묶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나 둘 이렇게 이미지도 이것도 이미 묶여져 있나 보네. 이렇게 개체를 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아까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체를 묶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원과 타원과 타원을 해놨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개체를 먼저 묶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밖에다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개체를 저희가 한번 풀어서 이 부분 밖에 이 부분은 이제 개체가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씩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가 두 개가 선택이 됐죠. 밖에 파란색이 지금 밖에 원이고 저기 초록색이 흰색인데 이 두 부분을 개체를 이렇게 묶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원하고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완벽하게 개체가 묶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는 조그만 단위로 몇 단계씩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작업들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이렇게 원을 이렇게 반지처럼 만들어내는 방법들 역시 이제 Shift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격자가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는 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사이즈를 보는데 35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시고 다시 이것들을 복사를 하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성에 가서 34니까 33 정도로 이렇게 숫자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맞추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맞춤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줄여둬야겠죠. 한 31 정도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 맞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맞추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바깥쪽을 클릭을 해서 도형의 윤곽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다 글씨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 안쪽 예를 들어서 내가 글씨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글씨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글씨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시면 도형 안에 글씨 넣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문서 데이터 이런 식으로 글씨를 넣어도 되고 또 한 가지 글씨를 넣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 도형 채우기를 아예 없음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바깥에 있는 색이 들어오죠. 그래서 통상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면 여기에 흰 거가 원래 색이 없는 게 아니라 흰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력하는 방법 중에서 글맵시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문서 데이터 이렇게 해서 글맵시를 한번 넣어 봅니다. 저는 이제 사각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글씨체를 좀 진한 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고딕 그러면 여기에 문서 데이터로 이렇게 가 있죠. 그럼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대신 넣을 때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쭉 제한으로 하고 글 앞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 배치에서도 글 앞으로 했죠. 순서에서도 맨 앞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넣어 봅니다. 그러면 올라가죠. 방금 넣다가 뒤집혔죠.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것은 마우스 커서라든지 키보드로 이것들을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씨를 넣는 방법과 커다랗게 차별화가 안 되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다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에서 그림 있죠. 그림으로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 있죠. 이런 그림을 여기다 크기에 맞추기 나머지 그대로 두시고 한번 넣어봅니다. 어떤가요?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개체 속성 가지고 뭐 효과라든지 이런 거 효과 없는 거죠. 없고 아니면 내가 그 그림을 다른 그림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림 그 자체가 글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진한 그림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텍스트로만 넣는 것보다는 이거로 넣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다음 이제 뭐 여기 윤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갛게 한번 해준다든지 저는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 왜냐하면 사진만 들어갔을 경우에 윤곽이 조금 제한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부분 4개, 3개를 이렇게 같이 개체 묶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크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체 속성 먼저 풀어야 되겠죠. 캡션을 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커서를 좀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 부분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클 경우에. 그럼 내가 하나, 둘, 3개 해서 개체 묶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하나,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2개, 다시 복사를 해서 3개, 다시 복사를 해서 5개, 그 다음에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원에다가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라인을. 그럴 경우에 다시 원을 하나 크게 그려 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다 들어가죠. 이 정도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도형 채우기를 없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윤곽선을 제가 여기서처럼 이제 청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굵기를 좀 굵게 해줍니다. 굵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가요? 선을 순서 배치를 글 뒤로 보내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거 2개를 이 그 격자가 있기 때문에 격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이렇게 봐주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얼추 그 글자가 맞았죠.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도형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도형 채우기. 이 부분도 지금 도형 채우기로 한다면 다 안까지 채워져 버리죠. 다시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도형 채우기.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다시 도형 개체를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도형 채우기를 없음으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부분 도형 채우기를 없음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도형 채우기를 제가 없앴는데 이게 없애지지가 않네요. 이럴 때는 약간 분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그러면 이 부분을 순서 배치로 했을 때 글 앞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를 없음으로 다시 순서를 맨 앞으로. 지금 도형 채우기가 없어졌는데 이게 여전히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도형 채우기를 제가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형 채우기를 이 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형 채우기가 없은 게 하얀색이네요. 제가 저기 깜빡 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앞으로 와야 되겠죠. 순서 배치 중에서 글 앞으로 다시 개체 속성에서 맞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순서 맨 앞으로 다 왔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개를 할 때는 반드시 맞춤을 통해서 중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춤을 통해서 가운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잠시 개체를 풀고, 이거 그 안에 있는 내부 원을 도형 채우기 없음이라 흰색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개체를 풀고, 그 다음에 안쪽을 선택을 해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시 그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제가 잘못 선택했죠. 안에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그 다음에 문서 데이터 중에서 이제 개체 풀기, 이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거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좀 그 타원이 조금 크게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도형 채우기를 지금 다른 색으로, 그 다음에 도형 흰색으로 개체 풀기, 도형 채우기를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이렇게 다들 놔져 있죠.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다른 글씨로 바꿔도 되죠. 글씨만 글미 없이 있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죠. 글씨만 바꿔주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개체 속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그 다음에 문서 데이터에서 개체 속성에서 글맵시에서 뭐 거창 쪽 디자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목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개체를 묶고, 그 다음에 개체 묶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위치를 옮기거나 그럴 때 한 요소가 손실이 됩니다. 유실이 돼 버린다는 거죠. 개체 묶고 여기도 개체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초록색 청색 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개체 묶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줄여 가지고 내가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다른 문서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 이번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키울 수도 있고 그 대신 이제 단 조건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본에서 글자처럼 안 했죠. 만약에 글자처럼 한다면 이제 내가 문단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 글자처럼 돼 있지 글자처럼 돼 있는 데서 개체를 풀면 개체가 여기서 한번 개체 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버리죠. 반드시 개체를 풀어서 수정할 때는 문단 모양을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고 개체처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이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이 위에도 뭐 다양한 우리가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머릿말 있죠. 머릿말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하나씩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그 보기를 하시면 격자에서 격자 설정에서 뭔가요? 그 격자 자석의 기준이 지금 우리는 4mm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mm로 하고 격자도 3mm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mm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다각형 있죠. 다각형을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쭉 붙여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붙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딱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그 보기에서 격자처럼 설명을 그럼 격자에만 붙이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가요? 격자에만 딱 붙죠. 그러면 특정한 오브젝트를 격자에만 이렇게 딱 붙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처럼 돼야만이 이렇게 붙습니다. 사각형처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컬러를 저희가 그 이 부분의
그 도형의 컬러를 개체 속성에서 채우기로 가야 되겠죠. 채우기에서 저는 이제 그 면색을 그라데이션으로 가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시작색과 끝색을 이렇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세로 가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한번 줘봅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진하게 그 다음 색으로 줘볼까요? 그 다음에 세로로 한번 줘볼까요? 그라데이션을. 그럼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통상 이제 그 이쪽 오른쪽이 좀 진하게 가야 되죠. 그러면 끝색과 그 다음에 시작색을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컬러 있죠. 개체 속성에서 면색으로만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개체 속성에서 면색에서 이 색, 그 다음에 컬러를 이렇게 하나씩 다른 색으로 면색에서, 그 다음에 개체 속성에서 면색에서 그 다음에 면색에서 다른 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는 이제 약간 빨간 계열의 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머릿말이라든지 꼬릿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다. 6개.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서 도형의 윤곽선을 없음으로 컬러만 들어가게 윤곽선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해서는 개체 묶기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그 조그맣게 텍스트를 하나 넣고 싶을 때는 여기에 이 가로 글상자를 여기다가 넣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HWP 2020 고급 문서 데이터 디자인,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폰트를 좀 설정해 주면 좋죠. 폰트도 좀 조그맣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도형 윤곽선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도 없게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여기는 글씨를 흰색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개체 묶기를 이렇게 해줘야죠. 그럼 이제 이게 하나가 머릿말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기, 다각형 이걸 통해서 뭔가 디자인적인 그 틀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프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거를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데이터처럼 개체 속성에서 글자처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동을 시켜 가지고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작업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옆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밑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두 칸, 한 칸 정도로 해서 여기서 복사를 한 칸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붙이기를 넘어갔네요. 한 이 정도.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옮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맞춤을 통해서 왼쪽에다 맞추면 되겠죠. 제가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개체 속성 글자처럼 종이 이 부분이 이렇게 대강 이렇게 대강 위치로 한번 이렇게 놔 봅니다.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을 이렇게 해서 맞춤에서 그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맞춰야겠네요. 맞춤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크게 하나를 이렇게, 여기 이제 세로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나를 만들어도 되죠. 그 다음에 역시 먼저처럼 이렇게 도형 채우기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하나씩 도형을 컬러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채워가면 되죠. 이제 이쪽 이런 식의 이제 그 컬러는 제가 강의 목적 때문에 좀 진하게 하는데, 원래는 약간 파스텔색 톤 있죠. 파스텔 톤을 하는 게 훨씬 이제 보기 예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블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잡고 이 부분을 먼저 개체를 묶어주는 게 좋겠죠. 개체를 묶고, 그 다음 묶어줬으면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다 처리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써놨던 이 부분 있죠. 고급 디자인. 이 글씨만 제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넣죠. 이렇게 글씨를 붙이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바탕 쪽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모든 페이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Shift를 클릭을 하고 개체를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밑으로 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단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한 20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그럴 경우에 조금 이렇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복사를 해서 내가 셋 문서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의
편집 용지를 아까 그거로 제가 정해둡니다. 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문서들이 이렇게 많아지겠죠. 이렇게 한 4페이지 정도 문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간단히 바탕 쪽 양쪽에다가 내가 넣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역 닫기. 그러면 모든 앞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 모든 쪽에 이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가 글씨가 써지는 부분하고 겹쳐지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바탕 쪽으로 가서 이 부분을 다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그 왼쪽으로 좀 밀면 되겠죠. 개체 속성에서 종이로 되어 있죠. 가로 세로 종이로 여기가 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문단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종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살짝 밑으로 좀 이렇게 와야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닫기를 내서 이제 보면 어떤가요? 저희가 보기에서 격자를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씨를 쓰더라도 어떤가요? 글씨를 쓰더라도 글씨에 방해를 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어떤 그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장식을 주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바탕 쪽 효과라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바탕 쪽 효과는 배웁니다. 그래서 이 다각형 있죠? 그리기. 이런 그리기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보기에서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배분하면서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그리기 다각형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